하이투자증권이 준비한 2022년 증시 및 산업 전망. 오늘은 정유화학 파트입니다. 전유진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제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하이투자증권 투자의 힘 유튜브 채널에 있는 그 석탄 가격 급등과 시사점이란 영상을 봤는데요.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말씀을 잘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 텐데요. 정유화학하면 투자자분들께서도 가장 먼저 유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2022년 유가 전망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최근에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유가가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여파력이 있고 치명률이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연말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내년 유가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면 지금 레벨이 조금 유지된다거나 빠진다고 보지는 않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상반기 70에서 80불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유 시장에서 이제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크게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거의 10% 정도 이제 충격이 발생했었는데 내년에까지 이제 걸쳐서 올해 내년까지 걸쳐서 이제 수요는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오미크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2년 동안 내성이 좀 생겨 있고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년과 같은 수요 충격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주요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오펙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붙어있는 러시아 정도가 있을 거고 또 미국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디에서도 증산이 조금 나오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오펙에서는 지금 이제 증산을 계속 해달라는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산을 사실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미국에서는 조금 생산량을 늘리고 싶지만 예전만큼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결국 조금 올라오는데 공급은 여기서 크게 올라갈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오펙 증산이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8, 9월 전까지는 유가는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오일이라는 건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이런 데에서 생산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도 오일 생산량이 엄청나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요즘에는 미국 셰일 업체들의 오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이제 산유량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많고요.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한 12%에서 13% 정도 차지합니다. 단일 국가로 보면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네. 근데 이제 2010년 초반부터 이제 미국의 셰일 오일들의 이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가가 14년부터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최근에는 사실 미국 업체들이 BEP를 넘어서는 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빨리 못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이제 최근에 한 3, 4년 동안 유가 변동성이 사실 굉장히 컸고요. 그러면서 좀 M&A라든 것도 있었고 파산하는 업체들도 좀 많았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뭐 영업현금흐름이나 뭐 부채 비율이라던가 이런 재무적인 여건이 굉장히 좀 열악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가 사실 이제 유가가 20%에서 80%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E&P 업체들은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좀 올라왔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차입금을 상환한다던가 좀 이런 재무 구조를 먼저 개선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 주주들에게 배당을 준다던가 아니면 자사출입을 조금 더 확대한다던가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탄소 감축에 대한 압박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는 이런 E&P 업체들, 특히 업스트림 업쪽에서 생각해보면 마냥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려서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가 이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유가는 올라왔지만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기가 조금 어려운 약간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유 업체들의 고민이 클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도 덩달아서 이제 내가 투자하는 정유 회사가 괜찮을지 앞으로 향후에 괜찮을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2022년 정유 산업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유도 이제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이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가도 같이 빠지면서 정유 업체들에게도
부담이 조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대한 전망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내년 정유 시황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는 아까 원유 쪽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이제 내년에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공급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구조조정이 되는 거가 조금 더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올해까지는 휘발유 중심으로 수요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랑 유럽은 이미 어느 정도 정상화에 들어오긴 했지만 조금 산업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거기에 주요 연료로 쓰이는 디젤 쪽에서 조금 수요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항공유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데서는 우리 모두가 의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간과 속도의 차이일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오미크론도 사실 어떻게든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 수요에서는 포인트가 될 게 디젤 쪽으로 보고 있고, 항공유까지 같이 좋아지는 것도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공급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었던 티팟에 대한 구조 조정이 내년에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 상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탄소 감축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요의 피크 시기는 2030년, 빨라야 2028년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원유 쪽이나 뭐 정제 설비나 이런 관련된 투자는 이미 피크를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도기 동안 오히려 경쟁력 있는 정유 업체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 2022년 화학산업 전망도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화학산업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화학산업은 대표적인 시클리컬 산업이에요. 그래서 수요는 사실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 쓰이거든요, 화학 제품이. 근데 공급은 항상 그렇게 리니어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늘어나요. 3년에서 5년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오는 증설 사이클이 있는데 올해 내년까지는 그 증설 사이클이 조금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증설이 대규모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수급 밸런스상으로 봤을 때 부담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좀 부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런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한테 조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나 이런 이제 국내 NCC 업체들은 주가가 정말 역사적 바닥 구간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면 지난해의 적자 보던 때와 거의 비슷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안 좋은 것, 증설이 많이 들어오는 것, 뭐 유가가 많이 올라왔던 것, 중국 경기 지표가 부진했던 것들 이런 모든 악재들을 다 반영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트리거가 생겨줘도 내년에 주가는 좀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리거로는 이제 저는 크게 3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하나는 중국에서 석탄 기반 설비들이 퇴출되는 거, 두 번째는 인도의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는 거, 세 번째서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이제 나오는 것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두 개는 당장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아니겠지만 내년에 무조건 이제 산업 좀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줄 만한 주요 이슈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할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단기에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투자전략부에서는 내년에 미국과 유럽의 정책은 허키시하게 바뀌겠지만 중국은 더 휘시하게 바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항상 스프레드와 밸류에이션을 같이 움직여 왔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근데 스프레드가 빠지는 구간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올라와줬던 적이 지난 10년 동안 딱 2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2011년도 말이었었고 두 번째가 2015년 초였습니다. 그때가 딱 정확하게 보시면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실현해 줬을 때입니다. 내년에도 스프레드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중국에서 경기부양책을 좀 실현해주면서 밸류에이션 반등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요인과 더불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석탄 기반 설비들 퇴출되는 거, 뭐 인도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는 것들이 같이 나타나주면 밸류에이션 반등은 시황 부진과 무관하게 조금 세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퓨어 NCC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유진 연구원님과 함께 2022년 정유화학 업종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년에도 DGB 하이와 함께해요.